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음식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위험한 음식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뭐 그중에서도 뭐 햄버거도 있을 수 있고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도 맛있겠다. 굽다 보면 위험한 예. 음식 나올 것 같은데 군침이 싹 도네요. 그 중에서도 네. 저는 뻥튀기. 뻥튀기요? 뭔가 뻥 터지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뻥튀기 할 때 소리가. 뻥이요! 하면서 막 터져나가죠. 얼마나 단순히 이제 위험한 걸로. 위험한 네, 거로. 네. 저는 또 이제 평생 다이어터로서 또 운동 강사로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위험한 네. 음식이 그렇지. 뭔지. 근데 그걸 먹어서 문제인데 우선은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튀긴 음식. 그렇지. 튀긴 뭐 음식. 그리고 밀가루, 빵, 떡, 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약간 위험한 음식이지 않을까. 네, 누구나 다 아는. 그럼 안 먹으면 뭐 그거 안 먹으면 뭐 먹어요? 그래요. 그 지난주에 조물 좀 묻힌 음식이 삶아 먹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죠. 네. 그렇죠. 그쵸, 손이 남편의- 잘 덜 갑니다. 남편의 사랑만 먹고 산답니다. 부럽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이제 식용유 같은 경우도 이제 식용유로 튀기지 말고 식용유 차라리 뿌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 이제 안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트랜스 지방 뭐 많으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죠? 튀기는 것도 안 좋지만은 그 덜 익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덜 익혀 먹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네. 익힐 거면 제대로 익혀야 되니까.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듣고 좀 음식을 지난 한 주간 좀 조심해서 드셨나요? 그러게 리가 있겠어요? 네. 이게 정말 그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스 있잖아요. 가스통 네네. 그건 확인해 본 것 같아요. 네. 오, 실천하셨네요. 예. 저는 그거 강의 끝나고 했습니다. 바로 피자 한 판하고 치킨 먹었어요. 네, 저는 여정. 지난주 강의를 딱 보고 더 이상 부엌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가스불도 아내가 켜고 네. 뭐든지 위험한 부분을 아내는 이 강의를 안 들었더라고. 아, 네네. 그래서 여보 불 좀 켜줘 이렇게 하면서. 재수 씨한테 전화할게요. 아 제발 한번 봐줘. 난리납니다. 네네네. 화장실로 또 피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다 모두 일리 있는 답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멘토께서 어떤 음식을 위험한 음식으로 꼽으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상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통조림 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캔. 저 참치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일단 이걸 딱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저는 통조림 캔 안 먹어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안 삽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분들, 네. 예전에 막 검사해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한테서 약간 환경호르몬 BPA라고 하는 농도들이 제법 나옵니다. 급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조림이라고 하는 거는 캔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드셔도 통조림 캔에 담아서 원재료 먹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급식에서 당연히 식용유 말도 아시잖아요. 이게 큰 드럼 같은 데다가 담아서 올려요. 그러니까 저걸 완전히 피하면서 하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하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소문이 있어요. 끓이면 유해 물질이 사라지던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통조림 뭐 안 좋은 게 있다긴 하지만 그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치캔이라면 팔팔 끓여서 김치찌개 먹을 때 딱 끓여 먹으면 유해 물질 다 사라져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거꾸로 물어보시는 경우는 참 많은데 그 원인의 그런 소문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화학 구조는 저렇게 생겼고요. 퓨란이라고 불리우는 저런 화학 물질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야, 우리 교수님 지난 시간에 위험한 장소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강연을 보고 나서 저희 집에는 많은 부분이 변화가 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기로. 큰일 날 소리예요. 아니, 저희 지금 어머님. 21세기에. 저희 어머님이 왜 들어가면 안 된다는지 네, 예전에 그런 말들이 기억이 네. 나는데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부엌에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셰프들을 봤더니 남자들이
남자들이 더 많은 이유를 네. 이제야 알게 알겠다. 됐습니다. 네. 여성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앞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강조하는 게 이제 부엌에 남자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음식에도 문제가 좀 많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위험한 또 음식이 있는지 빨리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그 블랙리스트로 삼아가지고 네, 그 알겠습니다. 음식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네. 이어서 위험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인데요. 먼저 바로 그릇을 가지고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릇요? 그릇이요. 일단 어떤 특정 음식류보다 일단 그릇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먼저 우리 김명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 짬뽕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박건 선생님 이런 우동 그릇 이거 이런 우동 좋아하십니까? 저 그릇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저거는 딱 저 휴게소 우동 아니에요? 맞습니다. 휴게소 우동 유명하죠. 네, 근데 사실 또 집집마다 아마 이제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플라스틱 그릇 갖고 계신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일부러도 사서 먹거든요. 맞습니다. 그 분식집 그릇 중에 초록색에 하얀색 전박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우리 어린 시절부터 레트로 많이 썼던 감성으로. 거죠. 네네. 저게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집어 던져도 잘 안 깨집니다. 맞아. 자리 아니라 아예 이렇게 어디에 깨져. 던져도 네, 안 안 깨져. 깨집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가벼워요. 맞아. 간단한데 가벼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당에서 또 가정집에서 네. 너무나 많이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그릇.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멜라민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입니다. 멜라민 플라스틱인데요. 저희는 이제 멜라민 수지 그릇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건 또 색깔도 입히기도 좋아서 보시는 것도 다양한 색깔의 이런 그릇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짬뽕을 배달시켜 먹든 어떤 우동을 배달시켜 먹든 아니면 식당 가서 먹으면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니, 화학 구조는 모르셔도 되고요. 네. 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멜라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동영 선생님 포름알데히드 1군 발암물질이라고 했다. 발암물질. 예, 이거랑 세집 두 개를- 증후군에 맞습니다. 중요한. 맞습니다. 저 포름알데히드랑 네. 멜라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화학 반응시키면 네. 멜라민 아까 말한 수지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짜잔하고 변실해 버립니다. 어머.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름알데히드로 만드는 게 저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니, 포름알데히드 만들었지만 저게 다 사라졌으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화학 반응을 해도요.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류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박건 선생님, 네. 여기서 뜨거운 걸 담으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이제 또 화학작용들이 일어나죠. 뜨거운 거 담으면 잔류하고 있는 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올 수 나올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 하나 더 질문 더 드려보겠어요, 박건 선생님. 예. 이게 오랜 시간 지나면 이 플라스틱 흠집이 많이 생기겠죠? 네. 흠집 많이 생기면 표면적이 늘어나죠? 예. 그러면 더 많은 양이 나올까요? 주로 적게 나올까요? 더 많이. 더 많은 양이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세줄.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 공식 입장문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런 멜라민 그릇들은 오래 사용해서 흠집이 많이 생기면 버려라. 라고 공식 입장문으로 버려야 나왔습니다. 되는구나. 근데 일반인들이 우리가 지금 몰라요. 왜 모르냐면 시약처에서도 이렇게 막 강하게 막 보도하게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분들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교수님. 그러면 저 멜라민 수지 그릇에 그냥 뜨겁지 않고 차가운 음식은 많이 놔둬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다만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흠집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찬물이라 하더라도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첫 번째, 일단 집에 저걸 갖고 계신다면 네. 일단은 흠집이 많이 생긴다면 버릴 것. 버릴 것. 그러니까 바로 교체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정말 무덤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요즘 환경 생각하셔서 오래 쓰신 거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플라스틱은 오래 쓰지 마시고 적정 시기 되면 교체 쓰시는 게 교체해라. 좋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건 갑자기 안 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런 거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저런 짬뽕 같은 것도 특히 저게 밀봉에서 오잖아요. 네. 밀봉에서 오면 더 열이 더 많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규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중국 음식점에서 이게 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쓴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할 것 이런 좀 규정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쇠 그릇 뭐 그런 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네. 진짜 딱 유리라든지 네. 스테인레스, 그다음에 자기 그릇 있죠. 자기. 자기. 대체 무거워요. 그건 막 깨지면 네. 안 좋긴 하지만 네. 자기 그릇이랑 그다음에 다시 스테인레스, 유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또 무겁고
또 깨지면 좀 안 좋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식당에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만 여러분 가정 지배에서만이라도 좀 이런 주의사항을 좀 지키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규정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맛집 영상이라고 요리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채반을 파란색 그 플라스틱 채반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국수를 중국집 삶아서 같은데 이렇게. 헹구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네, 진짜 그 환경 호르몬이 엄청 나올 것 같다. 사실은 그 네. 채가 PP, 폴리올레핀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네. 그런 폴리올레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방금 그런 행위만으로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오래 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계속 뭐가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선생님 그럼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저런 뜨거운 국물을 그래도 요즘에 이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저런데 막 용기에 담지 말라 그래가지고 면 따로 국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줘요. 네네네. 그것도 안 좋을 것 그것도 안 좋을 거 아닌가요? 비닐봉지나. 저 비닐봉지가 더 뜨거운 거 담으면 네네. 더 많이 새 나올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신데요. 옛날만 해도 옛날이라면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일반 비닐이 PVC 비닐을 많이 썼었어요. 네.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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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VC 비닐. 근데 사실 그건 진짜 안 좋은 거 맞아요. 네. 오. 실제 PVC는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은 괜찮은데 뜨거운 걸 담으면 PVC 내에 존재하는 가소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부드럽게 해주는. 네. 그런 가소제 중에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친환경 가소제라 불리는 것조차도 요새는 그 관련된 독성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PVC에다 뜨거운 물 붓는 건 안 좋은데 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PVC 비닐을 사실 일상적으로 잘 안 씁니다. 이제 안 그러다 써요? 보니까 요새는 폴리올레핀 계열의 비닐을 많이 쓰긴 해요. 네. 그래서 뜨거운 거 부었을 때 환경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환경 호르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호르몬은 아닙니다. 위험한 거지만 네. 환경 호르몬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네. 잘 안 빠지면서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게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아, 네.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비닐류에 폴리올레핀이 하더라도 뜨거운 물을 붓는 거는 역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용출 측면에서 봐도 그게 좋은 건 뜨거운 아니에요. 음식 같은 거를 시켜 먹으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 배달시키면 용기 플라스틱 용기 엄청 많이 오잖아요. 나와요. 아마 하시면서 다 죄책감 한 번쯤 느껴보셨을 예,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가서 드셔라. 가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를 항상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가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그리고 거. 그 우리 테이크아웃 많이 하잖아요. 커피 뜨겁잖아요. 네네. 그 테이크아웃 뚜껑을 빨리 여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 일단 종이 컵이 내부에 플라스틱 코팅돼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LDP라고 해서 폴리에틸렌, 그것도 폴리올레핀 계열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게 코팅돼 있는데 뜨거운 물 부으면 좀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바로 벗기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너무 이게 뚜껑이 덮여 있으면 더 잘 좀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바로 벗기는 게 좋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 뚜껑 있죠. 뚜껑이 PS,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불리우는 플라스틱인데요. 근데 이게 뜨거운 증기에 계속 닿으면 그러니까. 잔류하고 있는 어떤 스타이렌 성분이 좀 용출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로 벗기시는 게 그래. 좋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뚜껑째 막 그 구멍으로 먹잖아, 사람들. 네,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뜨거운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얼주가 가야 되네요. 오늘 주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야 됩니다. 우리 얼주가로 갑니다. 이제 우리 얼주가예요. 우리 얼주 갑니다. 네, 그래서 뜨거운 거 절대 안 얼주가가 제일 먹습니다. 바람직하다는 거를 교훈을 저도 얻게 되네요. 알겠어요. 좋은 방송이네. 얼주가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통조림 캔에 대해서 통조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캔. 저 참치 엄청 네,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일단 이걸 딱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저는 통조림 캔 안 먹어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안 삽니다. 그런데 많이 놀라세요. 왜 놀라냐면 자녀를 키우는 분들 네. 예전에 막 검사해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한테서 검사를 해보면 아까 환경 호르몬 BPA라고 하는 농도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럼 다들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애한테서 왜 비스페놀 A가 나오는 거야? 급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조림이라고 하는 거는 캔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드셔도 네. 통조림 캔에 담아서 원재료 맞아요.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원재료도. 우리 급식에서 네. 당연히 식용유만 해도 아시잖아요. 이게 큰 네. 드럼통 같은 데다가 네. 담아서 오는 거. 그러니까 저걸 완전히 피하면서 사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하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근데 일단 이런 소문이 있어요. 끓이면 유해 물질이 사라지던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통조림 뭐 안 좋은 게 있다긴 하지만 그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치 캔이라면 팔팔 끓여서 김치찌개 먹을 때 딱 끓여 먹으면 유해 물질 다 사라져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거꾸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 원인의 그런 소문의
근거가 바로 요겁니다. 화학 구조는 저렇게 생겼고요. 퓨란이라고 불리우는 저런 화학 물질인데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제법 뚜껑만 딱 가도 이제 좀 있으면 날아가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진공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원래 음식물에 좀 있어요. 네. 음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요. 예. 그다음 뚜껑 열면 실제로 휘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넣으면 뚜껑 열어놓고 한 5분, 10분 지나면 꽤 많이 날아가니 그때 먹으세요. 5분, 10분.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 얘기도 한때 있었고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하물며 끓이기까지 하면 더 유해 물질이 다 잘 날아가니 괜찮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아니구나. 참고로 퓨란이라고 하는 건 저희 화학 종사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부위에 쓰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만들 때 쓰기도 한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여러 가지 뭐 몸에 우리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동물의 암도 유발한다라고 하고 뭐 신장에 뭐 손상된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왜 음식에서 나오느냐? 그 나오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이라고 하는 그거와 참고로 포도당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녹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녹말 성분이든 아미노산 성분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게 되면 조리하는 과정에서 퓨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퓨란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체 발암 가능 물질 그룹 2B. 그러니까 국제암 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2B군으로. 그러니까 그나마 좀 암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등급이긴 합니다. 그래도 인체 발암 가능 물질. 그러니까 동물 실험해 보면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런 좀 발암성이 좀 확인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소문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끓이면 날아간다는 말 자체는 틀린 소문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통조림 캔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우리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퓨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동욱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상식이 알고 계시기 너무 많으시거든요. 통조림 캔이 있으면 이게 단순히 금속 재질이라면 음식을 담으면 부식해. 또 맞습니다. 산화가 되죠. 네, 맞아. 부식돼서 떨어져 나오니까 음식물이 손상돼요. 그럼 당연히 내부에 뭔가 코팅해야 되겠죠. 코팅 안 한 제품은 없습니다. 다 뭔가 코팅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코팅 소재가 바로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코팅 소재라고 보시면 저 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도 자꾸 맞습니다. 에폭시 수지가 페인트에도 써요. 다 써요. 여기저기 다 막 써. 페인트 발라져 있잖아요. 되게 많이 나. 정말 우리. 근데 에폭시 수지를 만들 때 원료가 중요한데요. 그 원료가 바로 비스페놀 A.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바로 이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놀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비스페놀 A 줄여서 BPA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입니다. BPA 저 문제야, 저.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져요. 진짜 호르몬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너무 많아요. 연구 결과들이. 역사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 노출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실제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이 노출되면 뭐 초경이 빨라지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 요즘 초등학생들 여학생만 봐도 초경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PA로 에폭시즈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김영희 선생님, 이렇게 기름진 거나 산성 물질이 담겨져 있다면 이 잔류하고 있는 BPA가 서서히 용출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서서히 용출됩니다. 실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어떤 연구진이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냥 마트 가서 통조림 캔 제품을 막 수거해서 실험해봤더니 그 당시에 80% 이상에서 BPA가 검출이 됐었습니다. 미량이나마 다들 검출이 됐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스팸을 그렇게 먹는데. 나는 참치 엄청 국물까지 마시고. 그래서 스팸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근데 가끔 이러기도 해요. 어떤 회사는 우리 BPA 안 씁니다. BPA로 안 만듭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회사도 있어요. BPA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딴 거로 만드는데 뭐냐면 약간 이름이 비슷해요. 비스페놀 S. BPS 뭐 이런 걸로 만들어요. 다른 걸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들면서 우리는 BPA 안 씁니다.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런데 BPS조차도 최근에 연구 결과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온가도 역시 그것도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동물 결과를 보면 안 좋다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유 참.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통조림 캔 회사들을 다 망하게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통조림 캔이라고 하는 건 되게 소중한 기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동료 선생님한테. 이상의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어서 이상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통조림 캔 다 없앱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유통 쪽으로 난리가 났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저게 없다면요. 다 냉장 보관해줘요. 냉장 농동 보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전기 부족한 나라인데 저 냉장 냉동하는데 전기를 다 넣어야 어마어마해서 돼. 이 통조림이 없었으면은
우리 전쟁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뭐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예전에 묻어놨던 통조림 깔아가지고 먹었는데 맞습니다. 막 그대로다. 맞습니다. 이게 통조림 사실 커피 이제 막 하고. 전쟁 전투 신장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원래 사실은. 통조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옛날에 저게 나폴레옹 때 나폴레옹이 전쟁 광이었죠. 전쟁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전쟁만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썩으니까.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걸 개발해봐. 해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통조림이 나온 겁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기술이에요. 맞아. 기술은 대단한 정말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정말 대단한 기술. 이거 잘 안 썩어요, 실제로. 잘 안 썩습니다. 안 썩죠. 안 썩 썩어요. 빼버리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거냐라고 따져봤을 때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물은 드시지 마십시오. 와, 나 국물을 마시는데. 근데 참치국을 왜 먹어? 혹시 그 기름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를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김치찌개 할 때 국물 네, 이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말씀드리는데 후르츠 국물 안 되나요? 갑자기 저는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건더기만 드십시오. 후르츠 칵테일 국물. 네, 그거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여동생이라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어쩐지 제가 몸이 아픈 게 다 국물. 저 국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골라서 다 정말입니다. 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지금부터 이동엽의 수명을 제가 체크해 볼게요. 앞으로. 아니, 이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60에 한번 70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80살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가끔 어떤 회사에서 국물째 드십시오. 우리 국물은 카놀라유유, 몸에 좋은 기름을 쓰니까 드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먹으면 저런 안 되겠다, 측면에서 이제. 보면 저는 안전하다 말할 수가 야, 없어요. 오늘 진짜 잘 왔다. 첫 번째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딱 구매하실 때 겉면을 보면 유통기한이 나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 보시면 보통 유통기한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 3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2, 3년. 어떻게 보면 길어요. 어떤 데 4, 5년도 되는데 근데 딱 봤는데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지 마십시오. 유통기한 1년이면 꽤 많이 남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1년이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만전지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음식이 노출되자마자 가까울수록 좋대. 네, 음식이 노출되자마자 저런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린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거.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거 있죠. 근데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막 할인한다. 막 50% 할인 안 엄청 돼요. 오늘 치킨 엄청 싸. 엄청 플러스 원 이런 거는. 예, 그리고 갑자기 선물 들어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게 선물 들어오셨으면 동엽아 싸다고 참치캔 먹지 마. 그래서 꽁치캔 먹어요. 그래서 꽁치캔 더 싸요. 그래서 유통기간 뭐라고? 네, 유통기한 유통기한 보셔야 안 됩니다. 맞네. 그래서 유통기한 보시면서 구매하신다면 저는 노출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국물하고 꿀팁이니까 유통기한을 꼭 기억해 주시길 좋은 바라겠습니다. 방법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예,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에 역시 우리 비례한다는 교수님. 거 역시 꼭 최은수 기억하셔야 교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BPA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들어왔을 때 보세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감소하죠. 성조숙증, 전립선 비대. 요즘 전립선 비대 심각한 거 다 아시죠? 남성분들. 너무 심합니다. 생식기 영양, 정자수 감소 영향을 준다고 이미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오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거, 산성 높은 거, 열 가하거나 기름, 산성, 열. 예, 열 이런 거는 더 많이 용출되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저 예. 캠핑 영상 최근에 본 거 중에 골뱅이 통조림을 통째로 가열해서 먹는 영상을 땡초 넣어가지고. 네, 땡초 넣어서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한 네, 정말, 일이네요. 그게 당장 맛있을 수는 있으나만 편리하죠. 근데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째로 막 그 가요. 열을 가하기도 일부러 먹기 편하죠. 바로. 네. 그러니까 그 갬성이거든요, 그거. 캠핑 감성. 갬성과 수명을 좀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보기만 봤지 저는 실제로 먹어요 그거를. 골뱅이 국물 통조림. 맛이지. 그 대호가 먹긴 한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 형님. 우리가 어느 통조림 회사도 거기다 열 가해서 먹으라고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 그건 왜 그렇게 해? 네, 어느 회사도. 예. 그러니까 이 갬성은 좀 이제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배님 그래서 애견남이신 거 아니에요? 요즘 테토남, 애견남 그게 이런 뭐예요? 뭐죠? 그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남성적인 남자랑 그게 없어지니까. 그 애견남이신 거죠. 그래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어쩐지 수다 축하드려요. 오늘부터 수다가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말 많은 이유가 있었네. 그렇습니까? 네. 와, 아무튼 그런 거 좀 큰일 났네, 조심하실 이거.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 또 다른 이제 유해한 화학 물질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약간 화학 구조가 조금 뭐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거 사실 화학 구조는 전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벌꿀 같아, 벌꿀. 약자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PA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풀네임도 모르셔도 됩니다. 저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너무 다환 방향족 탄화수 말이 좀 어렵죠? 네. 잊어버리시고요. 네. PAH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PAH라는 화학 물질은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뭐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예시 든 것도 일부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중에 그런 것도 통칭해서 PAH라고 부른다 정도만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거 하도 근데- 유튜버만. 이거 유튜브로도 유튜브도 되죠. 되네. 그렇죠, 되죠. 좋아요. 근데 저 모양은 벌꿀 팔 때 저. 약간 뭐 그런 약간 친숙하죠. 네. 근데 한 번쯤 요거는 아마 보셨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게 그 유명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벤조피렌 알지? 벤조피렌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벤조. 네, 이게 발암 물질로 유명하거든요. 일군 발암 물질. 알겠습니다. 구독할게요. 네네. 네, 담배표도 막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문 가지고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2025년 여기 보시면 3월 여기 마르치라고 나오죠, 마르치. 그래서 3월입니다, 3월. 네, 새로운 메커니즘. 3월이면 근데 이게 되게 저명 학술지입니다. 네. 사실 학술지라고 저널이라는 게 내면 다 받아주는데 사실 있긴 있는데 내기 되게 어려운 저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되게 어려운 저널이고 센세이션이 저명 학술지에 나온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연구 충격적인 거 나왔어요. 저 PAH라는 거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노화 지표가 증가하더라. 좀 더 정확하게 텔로미어 길이가 단축되더라. 저게 단축될수록 노화가 빨리 지는 거죠, 여러분들. 늘린다, 네, 이거. 되게 안- 가속노화. 맞습니다. 요즘 네. 막 저속노화 유행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여기 실험적으로 증명한 게 보시면 DNA 손상을 유도하더라. 그리고 세포 노화를 유도하더라. 세포 노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늙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PAH에 많이 노출될수록 여러분들은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보시면 그럼 저런 게 언제 나오느냐? 다 저런 거 할 때 나옵니다. 돼지고기 볶을 때. 네, 저런 거 할 때요. 맛있겠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삼겹살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네. 구워 먹는 게 삼겹살 너무 소주, 맛있지. 한국 소주도 맛있고 저런 거 이제 굽다 보면 안 탈 수가 없죠. 네. 정말 안 타게 굽는다는 게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쉽지 않죠. 완벽하게 안 탈 수는 없어요. 우리 눈에 그냥 약간 덜 탄 것처럼 보여서 흡족해 보이는 거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세세하게 분석하면 안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미사일 마이야르 반응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타게 됩니다. 타야 좀 맛있게. 네, 타면 더 맛있죠. 네. 또 이 바삭한 식감도 줘요.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또 씹는 맛. 그런데 사실은 PAH를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나 가끔 이제 오늘 이런 처음 분들이 먹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저런 뭐 벤조피렌 같은 거, 네. 벤조피렌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암까지 걸리려면 뭐 엄청 저 뭐 한 틀은 먹어야 된다고. 이만큼 먹어야 돼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벤조피렌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AH는 한 가지를 벤조피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걸 의미한다겠죠. 네. 저렇게 굽는 과정에서 타는 과정에서 수많은 PAH들이 만들어집니다. 벤조피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요. 종합적으로 들이먹게 되면 그런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복합 독성 아직 충분히 연구조차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벤조피렌 하나만 가지고 동물한테 왕창 먹인 거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고온에서 고온에서 막 굽는 거 있죠. 굽게 되면 미세하게 타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PAH를 먹게 되고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요리하신 분들은 김명희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연기. 그렇죠. 연기와 유증기와 같이 날아가면서 그걸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 들이마시게 됩니다. 담배 연기 들이마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담배 연기 안 좋다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담배도 안 좋지만 피는 사람도 안 좋지만 연기 맞는 사람도 안 좋잖아요. 그게 저래서 그런 거예요. 저런 게 들어가면 기관지에서 못 거르고 바로 폐로 갑니다. 폐에서 폐로 그냥 직행한다라고 보시면 너무 돼요. 속상한 게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안 좋다고 안 좋은 하니까 거죠. 좀 되게 속상해요. 예, 그래서 저게 당장 뭐 암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아까 보셨잖아요. 노화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키나 장수분들 예를 들었는데요. 그분들 되게 막 100세 이상도 흔하시고 막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별게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정갈한 음식. 사실 저런 음식도 정갈한 음식이란 말은 안 하거든요. 네. 기름에 지지고 볶고 막 굽고 이런 거는 보통 정갈한 음식을 안 하죠. 최대한 삶아 드시고 뜨거운 물에 그냥 데치는 수준. 예, 그다음에 식용유 드셔도 약간 드레싱하는 수준. 고기를 드시더라도 고기는 반드시 삶아 드시는. 샤브샤브 같은 게 좋은 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샤브샤브. 예, 이거 요리하시는 분은 우리 가족들이 먹는 것도 안 좋지만 요리하시는 분들은 들이마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깜짝 그래서 놀랐네. 정갈한 음식과 정갈한 거? 최대한 저 소리 또 나왔네요. 네, 삶아 드시는 거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샤브샤브 먹는 게 낫네요. 예, 진짜. 이게 사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저런 것만 먹고 살면 사회생활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만 아니까 어디 가서도 같이 다 같이 먹으러 가서도 그러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뭐 이런 거 위주로 드시되 좀 뭐 너무 아까 말한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은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자 오늘 저 시금치 먹자. 자 오늘 샐러드 먹어. 네, 지금 먹자. 동창회인데 그럴 수 없잖아. 그 중에 또 물에 빠진 고기 안 먹는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달라. 다 네, 식성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네, 큰일 났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전기밥솥 그런 거. 당시 이게 꽤 인기 있었던 기사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밥솥, 뭐 유해금속 관련된 기사였는데 그냥 기사 제목 그대로 바꿔봤는데요. 뭐 귀찮다고 전기밥솥 내솥에 쌀 담아 씻었다간 중금속 꿀꺽. 저거 저렇게 저 쌀 담아 씻는데? 뭐 그래서 거기다 뭐, 보통 다 뭐 그런 씻잖아요. 기사가 여기 나왔어요. 여기다 꿀꺽한 사람들 아니야? 꿀꺽했어, 다 꿀꺽했어. 중금속. 네. 그래서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예.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기사에서는 알루미늄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기사에서는 사실 알루미늄 자체는 중금속은 아닙니다. 네. 근데 다만 알루미늄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정상인들은 일반 건강하신 분들은 보통 이게 신장을 통해 잘 배출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서서히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네. 들면. 그러면 우리가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왔을 때 조금씩 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뭐 이것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스테인리스 내솥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스테인리스 내솥인지 일단 보시면 일단 스테인리스 내솥이라면 일단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테인리스 저기서 무슨 쌀 씻었다고 뭐 쌀 해 드신다고 위험한 거 나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바꿔야 되겠다, 저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들더라도. 스테인리스가 뜻이 뭐죠?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우리 동엽선 스테인리스가 뜻이 뭐죠? 녹이 안 쓴다. 잘 안 쓴다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 오해하세요. 영원히 안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영원히 안 쓰는 거 아니고. 원인 건 없어. 네, 영원한 건 이제 없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영원한 건 방송이네. 네, 그래서 그거 보면 오랜 동안 사용하다 보면 미세하게 붉은색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관리 잘 못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잔여물들이 남아 있거나 네. 그러면 또 이게 산성 음식들이 잔여물들이 남아 있다 보면 미세하게 부식을 일으킵니다. 네. 그럼 부식되다 보면 미세하게 붉은 점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땐 미련 없이 교체하셔야 그래야 됩니다. 되네. 절대 이걸 내가 또 뭐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교체하십시오. 그 연마제 같은 걸로 닦아도 안 되나요? 사실은 그 연마제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 질문부터 답변 드리면 스테인리스라는 게 처음에 이제 갈아서 나와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연마제로 가는데 연마제가 되게 그 탄화규소라고 해서 그걸로 가는데 그게 사실 가루도 좀 묻어 있어요. 근데 묻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식용유로 닦아보면 막 시커멓게 묻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연마제라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독성도 충분히 연구가 안 됐고요. 그래서 그거만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닦으셔야 된다. 아무튼 근데 그렇게 다 닦은 상태에도 네. 시간 지나면 스테인리스라는 건 부식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보이는지를 적어도 1년 지났으면 가끔씩 보세요. 그냥 영원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식되면 미련 없이 밥솥 회사들은 저거를 다 따로 별도로 팝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되니까요. 내 손만 따로. 내 손만 따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부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켈이나 크로미움 같은 것들이 용출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 아이가 먹는 거거든요. 우리 진짜 가족이. 우리 아이도 지금 밥솥 다 그게 우리 몸에 신경계통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 밥솥이 다 막 흠집 나 있더라고. 네. 그 바꾸자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밥을 제가 먹어요 맨날. 자기들은 냄비밥 해가 먹고. 애기도 거기도 스테인리스 내솥을 바꾸세요. 네, 봐봐요. 직접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저를 주문하세요. 위해서 바꿔야 네, 되는 직접 거네. 바꾸시는 게 내 소수로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밥솥 자체를 바꾸실 필요는 없고 네. 내 손만 안에 바꾸시면 거, 안에 거 드는 거. 네, 이게 소모품으로 보통 따로 판매를 합니다. 무쇠는 안 되고. 무쇠도 뭐 괜찮긴 무쇠소. 한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요즘 코팅된 것도 여전히 많이 팔아요. 다 벗겨졌던데. 네, 그렇죠. 이제 벗겨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두 가지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원래 이게 알루미늄 기반으로 코팅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벗겨지면 어떻게 되죠? 알루미늄이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 혹시라도 알루미늄 성분이 서서히 용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코팅 벗겨지면 버리는 게 좋고요. 스테인리스 기반이라면 3년 코팅이 벗겨져도 근데 스테인리스 자체는 아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는 괜찮아요. 다만 역시 스테인리스 기반이라면 역시 부식 여부는 1년 지나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코팅이 좀 이렇게 막 벗겨진 게 눈에 띄면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아니 근데 코팅된 거 자체가 거기다 밥하면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새 거가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근데 그 코팅 소재가 되게 열에 되게 강하긴 해요. 그래서 밥하는 수준으로
막 미세 플라스틱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괜찮은데 언제 이게 많이 벗겨지냐면 이게 닦을 때 세게 보통 우리가 일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게 약해져요. 그러면서 서서히 벗겨지는 게 많기 때문에 물로만 헹궈도 되나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물로 하는 건 좀 충분하지 않고 부드러운 스펀지 솔로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코팅이 벗겨지면 네. 그냥 교체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고쳐야 되겠네. 너무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분리수거에 더 그냥 더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보시면 밥을 바로 버립니다. 우리 밥을 안 먹던 한이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밥솥 버립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요 얘기 잠깐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슬픈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네. 우리나라 30세 이상이면 성인 기준 무려 11.7%가 그렇게 많아요? 당뇨병 관련된 걸 당뇨 앓고 전 있습니다. 단계입니다, 심지어는. 네, 실제 뭐 당뇨 전 단계 분은 너무 많고요. 그럼 뭐 더 많어. 네, 당뇨 전 단계. 제 당뇨병으로 자체로 사망하신 분도 많으시고요, 그죠? 많고 그다음에 합병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서워요. 실제 당뇨 자체로 사망하신 분보다 그로 인한 뭐 다른 거 있죠. 네.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로 사망하신 분 많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당 수치 검사하잖아요, 건강검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다 보니까 당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은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가정의학과나 내과 가면 의료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네. 너무 이제 평소에 이런 녹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당이 연결된 거니까 당 수치를 좀 줄이라고 또 너무 평소에 설탕 섭취 줄이라고 뭐 인공감미료나 대체 감미료 쓰라고 막 권해요. 네. 그럴 정도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 감미료로 막 이제 했는데 최근에 한번 충격적인 기사 한번 떴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일리톨요? 저칼로리 설탕 대체제로 많이 썼던 자일리톨. 자기 전에 씹잖아요. 네. 광고 문구죠. 네, 광고 문구죠. 자기 전에 씹어야 되는데. 설탕 대체제로 많이 쓰는 자일리톨 관련해서 그동안 안전한 줄 알았거든요. 자일리톨. 뭐 괜찮다 했는데 그거조차도 많이 노출됐더니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관련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온 바 있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자일리톨 맞아. 차만 타면 아내가 자일리톨 껌을 계속 입에 넣어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설탕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구 결과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슷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껌도 많이 씹지 마요. 네, 그래서 또 요즘 이거 아까 이제 그런 대체 감미료 말고도 인공 감미료 들어보셨죠? 네. 인공 감미료. 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아스파탐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사카린도 있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또 요새 유행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아세설팜 칼륨이라고 하는 저것도 인공 감미료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말고도 단맛만 내고 우리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칼로리 잘 안 잡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어디 많이 쓰이냐면 뭐 제품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이런 제로 어디 무슨 제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제로. 자, 그래서 한번 최근 자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9월에 작년 9월에 나온 독성 결과 자료 가지고 기반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최신 자료입니다. 저 관련된 아세설팜 칼륨은 괜찮겠거니? 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제품화도 됐었잖아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명학 술지입니다. 내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물 실험을 해봤어요. 마우스 제브라피쉬. 참고로 제브라피쉬 같은 경우는 인간하고 유전적 성질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서 물고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브라피쉬도 실험 많이 해요. 그래서 했더니 아세설팜 칼륨은 그렇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장내 대식세포에 축적되더라. 그래서 장점액 분비를 억제하더라. 나 왠지 결과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하더라. 제로콜라. 네, 저런 거 유발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야, 건강 챙기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감미료 뭐 괜찮아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런 결과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사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자료 이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인공감미료는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괜찮다는 분, 위험하다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괜찮다는 주장을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FDA를 말한 걸 기반으로 주장을 하세요. 그분들은 뭐냐면 많이 먹어서 괜찮은 게 어딨냐.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이러면서 권고 용량이 있으니 권고 용량만 지키면 괜찮다. 제품별로 또는 인공감미료별로 권장 섭취량 이런 게 있으니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 권장 섭취량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그런 인공감미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캔음료 있죠. 355ml 캔음료 하루에 18캔은 먹어야 된다. 그래야 위험하다.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몇 캔이죠? 41캔을 먹어야
여러분 암만 콜라 중독자라 하더라도 네. 하루에 40개 먹는 분은 없어요. 주변에 없을 그걸 겁니다.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건 먹고 배 터질 것 같긴 한데. 자, 못해요. 네, 못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봤자 3-4캔인데 괜찮다라는 주장은 다 저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하다고 하는 근거들은 어떤 근거냐면 네. 자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저런 이제 뭐 스크랄로스냐 아스파탐 이런 독성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런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단일 독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물한테 아까 말 아스파탐을 왕창 먹여봐요. 네. 이 상태부터 위험하잖아. 이 정도 그러면 양을 정해요. 이 정도까지 괜찮구나.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만 먹나요? 안 먹죠. 종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복합 독성 연구가 충분히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히 연구된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저도 제 주변에 제로 음료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 주변에 저는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 수업하잖아요. 그 먹는 음료수를 보면 저런 거 정말 많았어요. 제로 음료 정말 많고요. 네, 정말 많은데 제 주변에 정말 그렇게 많지만 그 제로 음료 먹었다고 해서 식습관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런 걸 즐겨 먹을수록 항상 우리 뇌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단맛을 기억하죠. 항상 자극적인 맛을 찾습니다. 저런 것에 입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극적인 맛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좋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거 추정이 아닙니다. 이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렇게 인공감미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나 다이어트 효과를 봤는데 동 선생님 효과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저 탄산 음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술자리 가면 너는 술 안 먹으니까 저는 탄산 음료를 권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뭐 10캔도 먹고 막 그런단 어떻게 말이에요. 되죠? 그 정도면 그 술을 드시는 게 차라리 술을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럴 거면 차라리 술을 드시는 게 훨씬 낫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죠. 네. 그래. 몸이 안 좋아졌어요. 실제 연구 결과 몇 개 있는데요. 실제 인공감미를 먹은 사람들 추적해 봤더니 다이어트 효과도 없고 없어요. 건강상의 이점도 없더라.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아마 안전하다고 해도 식습관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단맛에 길들여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뇌가 기억을 하니까 네. 자극적인 음식들. 네. 계속 단맛 많이 나는 것을 콜라가 찾을 너무 수밖에 좋아가지고.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려고요?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는 게 좋다. 단맛에. 그러니까 너 단맛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요즘 또 음식 트렌드가 단짠. 네, 단짠. 너무 단 걸 또. 그래서 결론은 오래 사신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 분들 보면 오래 사신 분들 이렇게 눈여겨보면 네. 오키나 장수 분도 그랬고 네. 정말 다 소식하세요. 소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드시더라도 네. 항상 소식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셨으면 소식하고. 좋겠습니다. 소식. 예, 뭐든지 좀 적게 드시면 적게 걱정하실 드시고. 필요 없습니다. 아, 예, 오키나 장수 분들도 정말 적게 드시더라고요. 적게 적게. 먹고 계속 움직이세요. 적게 계속 먹고 움직이세요. 데쳐 먹고 그리고 욕 먹어야 오래 살잖아. 욕을 좀 많이 먹어야 돼. 욕 먹어야 오래 안 돼.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래도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욕까지 많이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맛에 길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 좀 당부드리고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나름 스스로 정하셔서 뭐 하루에 뭐 한 캔 먹겠다, 너 반 캔 먹겠다 이런 식으로 소식을 좀 생활하시는 게 적게 먹는 거 생활하시기 가장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캔 음료도 그 네. 통조림이랑 똑같이 그 캔 자체에서도 나오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딱 가면 뭐가 탁 올라오잖아. 네, 저는 이제 혹시 내부 코팅제 쓰잖아요. 네. 미량이지만 좀 나오는 건 맞습니다. 미량이 역시. 역시 미량이지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들은 병음료가 더 좋긴 해요. 효과가. 그래서 우리가 들은 얘기가 이제 뭐 1년에 뭐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미세 말이에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말씀드리면요. 사실 미세 플라스틱 정말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안 먹어도 물고기들이 엄청 먹는 걸 먹잖아요. 정확히 또.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플라스틱 안 사용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것들이 먹어. 먹는 것 자체가 특히 수산물들이 네.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먹는 것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완전 피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데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떡해요? 그래서 다음 주제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얘기를 한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은데. 그래서 그때 역시. 아주 미세 플라스틱 피하는 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위험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야, 우리 교수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건강지킴이네. 강연 들으면서 저희처럼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런데 또 생활 속에서 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네. 쌀은 스텐볼에
이렇게 네. 씻어서 먹고 통조림도 좀 열어서 기다렸다가 먹고 하든지. 네, 설탕 대체제는 너무 먹지 않는 게 웬만하면 안 먹는 걸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들 오늘 바로 실천하셔서 생활 속에서 건강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강상욱 교수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